요즘 나이는 훌쩍 성인으로 진입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에 머물고 싶은 어른, 이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왜 요즘에 많아진 걸까요? 네, 먼저 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어른이라는 말은 여전히 제게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이 느껴집니다. 네. 어릴 때는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될 것 같았고 취업을 하면 어른이 될 것 같았는데 저는 여전히 스스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어른이란 말이 뭔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진짜 부모님 말씀처럼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어른이 될까요? 사회적 나이에 맞지 않는 제가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어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네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여기시나요?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젓는 분들이 드물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역시도 뭐 제가 충분히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신데도요. 네. 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분들을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심지어 어른이는 이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마음은 어린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실제로 작년에 성년의 날을 맞는 남녀 7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를 차지하기도 했고 또 올해 2월 보건복지부의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됐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주 혹은 항상 성인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30세가 되어서야 5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른바 어른이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과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어느 분야든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제력을 가진 성인으로의 진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죠.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부모나 주변의 기대에 충실하면서 실패에 대한 내성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만 먹게 되면 어른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문화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흥기였던 1990년대 학번인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온 영화나 만화, 장난감에 열광하며 그러한 취향과 취미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부터 어른이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님만큼의 성취를 아직은 못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태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어른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겉에서 보면 나이로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순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요구하는 발달 과업들일 뿐이에요. 네. 어른이라고 느끼는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큰 한 축인 심리적 성숙과 독립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발달 과업을 이뤄내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어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방식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고 어른은 강요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른이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오히려 어른에 대한 의미 부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어른에 대해서는 존대를 하고 위계를 갖는 문화이다 보니 또 어른은 그만큼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스스로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앞서 심리적 성숙과 독립이 또 어른의 다른 한 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저희도 잘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심리적 성숙과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는 나의 욕구만 중요한 단계예요. 배고파서 우는 아기는 엄마의 바쁜 사정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네, 2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엄마도 먹고 싶어 할 거다라고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우동을 먹고 싶으면 엄마도 당연히 우동을 먹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3단계엔 상대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민이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친구에게 자꾸 꽃구경 가자, 드라이브 가자 이렇게 청하고 친구가 거절하면 상심하시는 경우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친구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 즉 어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지사지의 자세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개인의 성숙의 일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롤모델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아들러는 이것을 as if, 즉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로 칭했는데요. 구체적인 롤 모델, 즉 본보기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때 부모님 중 한 분도 좋고 인생에 힘이 되어준 선배나 책 속의 등장인물들도 다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만약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마치 그 사람처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선택과 결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려움을 줄이면서도 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한결 더 가능해집니다. 예. 그 사람한테 좀 빙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성숙과 독립을 향하는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고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고 큰 존재로 여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어린 시절에 이러한 마음은 성장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내가 세상의 정답이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 타인은 나를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 등등 삶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그러나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른으로서의 그 성숙함과 별개로 또 취미나 취향 자체가 어린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취미 혹은 취향의 문제면 어른이로서의 삶은 사실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모임을 갖고 교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어린 시절 내가 좋아했던 것을 추구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은 오히려 삶에 힘을 주는 기폭제이자 힐링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면 취향이 어른인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어른의 조건으로 경제적 독립을 꼽으실 텐데요. 경제적 독립을 이뤘어도 여전히 심리적 성숙과 독립은 어려운
어른이들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어른의 조건은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실존적인 삶의 태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인간은 휴먼 비잉, 즉 늘 되어가는 존재이지 결코 완료형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에 대해 너무 무거운 틀을 씌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어른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른이 좀 더 성숙하고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